쿨립세스키는 강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죠. 볼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등을 지면서 볼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 힘있게 드리블 쳐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사이드에 갖다 놓으면 이 선수가 원래 빠른 선수가 아니니까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원래 사이드는 좀 측면에서 속도가 있어요. 그쵸. 답답함이 있었는데 가운데 갖다 놓으니까 물론 메디슨하고 롤은 다르죠. 메디슨은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쭉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라고 한다면 쿨립세스키는 볼을 갖고 자기가 전진 드리블을 칠 수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비벼주고 싸워주고 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네. 그리고 또 가끔씩은 등딱도 하잖아. 그쵸? 딱 등진 상태에서 힘있게 버텨주고 그러니까 느려서 그렇지 그런 것도 해준단 말이지. 이러니까 토트넘에 필요한 중앙에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사이드에 있건 중앙에 있건 쿨립세스키 때문에 공간이 더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쿨립세스키가 최근에 토트넘의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고 손흥민에게도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자, 일단 토트넘이 노팅엄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네. 일단 쿨립세스키 활약이 좀 대단했어요. 그쵸? 한 골, 네. 한 개 도움.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에 필요한 이유가 뭐 명확히 있다.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볼 소유하는 것도 보여줬고 본인이 어쨌든 이게 볼을 끈다는 게 네. 결국에는 볼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중앙 지역에서 보면 사실상 그 경기에서 공격 풀어주는 선수는 손흥민, 히샬리송 그 누구도 아닌 쿨루셉스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본인의 볼 소유 능력을 발휘해주니까 어쨌든 저 답답한 밀집 수비를 풀어주는 기회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측면으로 가서도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을 해줬으니까 지난 경기는 쿨루셉스키가 그냥 승리를 이끌었다 봐야죠. 네. 완벽히. 아, 그렇긴 한데 아직 네. 제 마음속에는 뭔가 이 답답함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잘하잖아요? 그러면 유벤투스가 애초에 토트넘에 안 보냈어요. 일단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자, 다음 넘겨주시고 자, 이제 쿨립세스키에 대한 극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확실히 쿨립세스키가 좋은 건 맞아요. 네. 확실히 좋아요. 좀 묘하게 좀 별론데 아직 뭐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네빌 같은 경우도 쿨립세스키가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의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또 옵타의 기록을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2경기 연속 한 골, 1개 도움을 기록한 4번째 토트넘 선수다. 네. 베르바토프, 손흥민, 케인에 이어서 그러니까 한 골 넣고 도움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긴 했는데 저는 요 쿨립세스키가 좀 끊어먹는 것 같고 막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예, 요거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자, 왜 그러면 네, 쿨립세스키가 좋냐? 좀 해주세요, 설명 좀. 네. 일단 게리 네빌이 최대치 쿨립세스키가 이대로 간다면 1억 파운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재력이. 하여튼 쟤는 그 네빌은 이제 그거예요. 이제 1억 파운드면은 1,800억이에요. 막 질러. 네. 근데 1억 파운드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쿨립세스키가 최근에 토트넘에서 좋습니다. 네. 왜 좋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먼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위에 있는 데이터,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쿨립세스키가 최근에 엄청 뛰더라 이거예요. 네. 그죠? 지금 가장 아주 먼 거리, 많은 거리를 뛰면서 커버를 하고 있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1등이에요. 쿨립세스키가. 가장 그만큼 많이 뛰는 거고. 두 번째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더라. 많이 뛰면서 기회도 창출하고 있다. 살라보다도 더 많이 하고 부페나 손흥민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있는데 저는 뭐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쿨립세스키의 최근에 약간 역할이나 포지션 변화가 주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빨대가 답답하는 우리 쿨립세스키의 포지션은 아마 측면에서 뛸 그렇죠. 때겠지. 예. 느리고 네. 그다음에 약간 좀 자꾸 접는 것 때문에 템포를 좀 끊어먹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죠. 하지만 쿨립세스키는 강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죠. 볼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등을 지면서 볼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 힘있게 드리블 쳐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사이드에 갖다 놓으면 이 선수가 원래 빠른 선수가 아니니까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원래 사이드는 좀 측면에서 속도가 있어요. 그쵸. 답답함이 있었는데 가운데 갖다 놓으니까 물론 메디슨하고 롤은 다르죠. 메디슨은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쭉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라고 한다면 쿨립세스키는 볼을 갖고 자기가 전진 드리블을 칠 수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비벼주고 싸워주고 열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네.
그리고 또 가끔씩은 등딱도 하잖아. 그쵸? 딱 등진 상태에서 힘있게 버텨주고 그러니까 느려서 그렇지 그런 것도 해준단 말이지. 이러니까 토트넘에 필요한 중앙에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사이드에 있건 중앙에 있건 클룹세스키 때문에 공간이 더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클룹세스키가 최근에 토트넘의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고 손흥민에게도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하면 뭐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이강인한테 계속 몰리잖아요. 그걸 쿨루셉스키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 선수들한테 공간이 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쿨루셉스키가 뭐 이제 약간은 부족함이 있죠. 혼자서 막 개인이 한 3-4명을 제낀다.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근데 볼을 소유하고 안 뺏기고 끌어주는 건 되니까 주변에 이러면 활동량이 많고 뛰어들어갈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더 빛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노팅엄 포레스트 전에서도 클루셉스키가 중앙에서 볼 잡고 있다가 본인한테 쏠리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킬 패스 넣어주면서 1대1 찬스 나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네. 쿨루셉스키를 많이 믿는 거죠. 네. 뭐 지금 예를 들면 메디슨이 복귀했을 때 그러면 주전 경쟁을 하냐? 그건 아니죠. 네, 메디슨이 들어오면 메디슨이 가운데서 볼줄 역할을 할 거고, 그렇죠. 그때 네. 클룹세스키에게 좀 다른 역할을 주겠죠. 네. 둘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셉세비가 이번에 골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 무슨 의미냐? 와이프가 아이를 가져서 네. 그렇죠. 네, 네, 베이비 네. 세레머니를 한 건데 사실 그거 골 넣은 다음에 오른발로 세레머니 이제 생각을 했겠지. 내 골 넣으면 우리 아이를 위한 세레머니를 해야지. 배에다 넣고 그렇지. 자기가 골 넣은 공을 막 찾으러 가는데 히사네송이 너무 발로 기쁜 나머지 뿡. 그 공을 관중석으로 뻥 쳐버리고 해서 그쵸. 그 웃기잖아. 그 막 클루세스키가 골 찾아서 넣으려고 그러다가 없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잖아. 이거 하잖아. 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히사네송이 눈치채고 막 볼 가져가지고 주잖아. 맞아. 배 넣고. 그거 다른 공이지. 다른 공이죠. 다른 거. 다른 초월한 공. 네, 다른 공으로 놓여있던 주더라고. 공. 놓여있던 공을 가져갔죠. 네네네. 그래서 여하튼 뭐 저는 손흥민에게도 좋은 보디가드 맞아요. 내 역할을 네.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최근에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우리 선수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디슨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랑 겹치니까 메디슨 욕심 부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쿨루셉스키도 약간 그게 메디슨이 부담당하니까 약간 표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네. 쿨루셉스키가 약간 패스를 못 줄 때 뭐 요런 장면들이 아마 이거 손흥민한테 왜 안 줘?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실 텐데 쿨루셉스키가 어쨌든 토트넘에 필요한 역할이고 손흥민 선수한테도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네. 공수양면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의 역할은 클롭세스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메디슨의 역할을 손흥민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손흥민이 약간 왼쪽에서 플레이메이킹 패스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클롭세스키는 가운데긴 하지만 볼을 갖고 직접 들어가거나 비벼주거나 등딱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네. 이렇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쿨루셉스키가 다 잘하면 좋겠지.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막 2-3명 제낀 다음에 막 스루 패스 찔러주면 좋겠죠. 그럼 그거는 메시죠.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런 메시인데 네.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아마 좀 약간 이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러거가 이제 경기 끝나고 노팅엄전 첫 번째 골은 히샬이 클롭세스키에게 고마워해야 한 것처럼 네. 두 번째 골은 클롭세스키가 손흥민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노팅엄 골키퍼가 더 잘했어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남겼는데 확실히 그때 압박하면서 골키퍼가 이제 걷어낸 게 잘못 이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클롭세스키가 골로 마무리를 했는데 확실히 그 압박이 또 무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자체가 라인을 올려놓고 상대를 계속 누르는 축구를 하는데 네. 거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손흥민의 전방 압박, 좀 더 구체적으로는 채널링을 통해서 볼을 계속 따내거나 한쪽으로 유도했을 때 원래 제임스 메디슨이 있을 때 둘이 굉장히 좋았던 게 그거죠. 그렇죠. 손흥민이 채널링 걸면 그 볼이 유도됐을 때 제임스 메디슨이 뺏어서 찔러주면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예. 패턴들이 많았고 저 아까 그래도 두 번째 줄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클롭세스키는 손흥민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네. 뭐 프레싱, 압박, 전방 압박하는 손흥민에 네네. 대해서 이 얘기고 그거를 대해서 감독도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감독은 노팅엄의 감독이죠. 그 골, 그러니까 손흥민이 채널링 걸어서 클롭세스키가 넣었던 그 골이 결국 우리의 실수였는데, 골키퍼의 실수였는데, 그게 우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의 그 장면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토트넘이 달라진 축구이자 이 경기에 결정졌던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다. 예. 이래서 손흥민하고 클롭세스키도 잘 맞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상승세가 좀 더 갔으면 좋겠고요, 토트넘.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을 때 더 압박이 잘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최전방 공격수가 이제 뭐 방향을 정하는 역할, 이제 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채널링을 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네. 히샬리송이 약간 타이밍이 늦어요. 아니, 분명히 손흥민 선수보다 젊고 아마 더 많이 뛸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을 잡는 거라던가 노련하게 압박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각도를 줄인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해서 히샬리송이 원톱에 있을 때는 비교적 압박이 좀 안 됩니다.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장면에서는 순간적으로 약간 히샬리송하고 자리가 바뀌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압박이 됐었죠. 아, 스프린트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딱 한 장면만 봐도 네. 아, 손흥민 선수가 압박할 때 정말 좋은 선수고 노련한 선수구나 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전방 압박할 때 요즘 톱으로 나오니까 애는 착하다. 이러면 되지 뭐 히샬리송이 다 잘해야 되나 그냥 착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상호 형이 맨날 얘기하는데 손흥민이 되게 영리하고 네네네. 자기도 감독이지만 선수한테 이거를 교과서로 보여준다는 거잖아. 손흥민이 채널링 거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쪽은 열어주는 거잖아. 채널링은 기본 한쪽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다 막을 수가 없으니 한쪽으로 열어서 그쪽으로 몰라는 얘기잖아, 물고기를. 근데 히샬리송은 언제나 정직해, 되게 순수해. 있으면 골키퍼가 있잖아? 그냥 돌진해. 그러니까 이렇게 돌진하니까 골키퍼는 양쪽 다 열려 있잖아. 양쪽 열려 있는 대로 한쪽을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를 못 몰아. 그러니까 양쪽 선택지를 열어놓으니까 그럼 토트넘에 뒤에 있는 선수들도 야 이거 왼쪽으로 나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또 전방 압박이 풀려.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 보이는데 근데 또 열심히 뛰니까 욕을 못 하겠어. 아, 애는 착해. 열심히 뛰어. 근데 계속 골키퍼 정면으로 뛰어가. 네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참 노련하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똑똑해요. 자, 이렇게 토트넘과 노팅엄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